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요새 연말이라 아마 모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연말에 가끔씩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들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종종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은 뭐 모임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들 또 친구들 해가지고 모임을 이제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제가 아는 그 지인을 만났어요. 사회에서 만난 아주 오래된 그 지인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부부 동반 모임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내하고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왜 싸웠느냐 그랬더니 작년에도 아마 부부 동반 모임을 연말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 그 아내 그러니까 여자들 그 친구들의 모임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부부 동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다 친구들이잖아요. 친구들이고 남자들은 각각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그 작년에도 그 어렵게 가서 그냥 그 아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제 참석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별로 뭐 나쁜 그런 기억이 없어서 올해도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보통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수다 떨기 바쁘잖아요. 남자들 그냥 모른 체 하고 제껴놓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또 이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울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가봤더니 자기가 나이도 너무나 많고 이제 다른 그런 남편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 다른 남자들이 한 5쌍 정도 모였는데 자꾸 이렇게 왕따 당한 기분? 그런 기분이 아마 들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왕따를 했겠어요.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겠죠.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여기를 안 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내가 그 모임 하는 2-3시간 동안 내내 자기한테는 단 한 번도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깔깔깔 웃고 또 거기다가 남편 흉까지 보고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이게 좀 화가 좀 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 아내 입장에서는 재밌게 놀다 왔으니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열 받으니까 이제 그런 모임 절대 안 간다. 왜 나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망신을 주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싸웠던 모양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에 한 번씩 갔다 오면 이렇게 좀 서로 기분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가벼운 생각으로 연말 부부 동반 모임 갔다 와서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부부 동반 모임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면 잘 안 만나려고 하잖아요. 남편들도 잘 안 가려고 하고 아내들도 남자들 모임에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부부 동반을 할 정도라면 서로 이제 오래도록 알고 지냈다든지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동반 모임을 가기 전에 내가 요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좀 챙기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나면 즐거우니까 친구들이고 지인들이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운 마음에 들뜬 기분으로 가지 말고 요번에는 가서 그 모임에서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아내는 아내들끼리 수다 떨기 바쁘고 남편은 남편들끼리 또 수다 떨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내 아내를 또 내 남편을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챙기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잘 안 들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부지불식간에 좀 섭섭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힐끗힐끗 보면서 아내가 지금 밥은 먹고 있나
또 남편이 또 뭔가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고 있나 이렇게 한번 좀 챙겨, 그렇게 뭐 깊이 챙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슬쩍슬쩍 챙기면서 뭔가 좀 아내가 어색한 모습을 보이면 말이라도 여보 모처럼 왔으니까 많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남편한테도 또 아내가 당신 뭐 좀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라도 이렇게 챙겨주면 마음이 이렇게 좀 이질감이 없어지고 포근해지거든요, 이게. 아, 아내가 나를 좀 챙기고 있구나. 남편이 나를 챙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모임에 나가기 전에 남편 중심의 모임이면 내가 아내를 챙기겠다는 생각을 남편이 좀 더 하고, 아내 중심의 모임이면 내가 남편을 좀 챙겨야지 라고 하는 아내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임에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임에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본 주제가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보통 남자들은 뭐 정치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남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남편 이야기들이 대부분 칭찬이 아니잖아요. 흉이나 또는 뭐 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흉이나 단점이 선을 넘으면 곤란해요. 내가 감추고 싶은 그런 단점이나 흠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상대방 앞에서 막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 그리고 막 그 안주 삼아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 정말 그게 처음에 한두 마디는 그런 대로 들어줄 만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고, 또 말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체를 못하고 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 이야기가. 그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도 막 끄집어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도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의 흉을 보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지, 요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못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다 듣고 있어요. 다 이렇게 뭐랄까 귀에 다 들리거든요, 내 욕하는 것을. 그래서 절대 남편이나 아내의 흉이나 흠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마라.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플러팅이라 그러잖아요. 플러팅이라는 게 그 이성에게 뭔가 좋은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플러팅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플러팅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한 서너 쌍이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내 남편이 상대방의 이제 온 그런 그 친구 부인들한테 반갑네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뭐 수시로 저 기회만 되면 아이고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아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피부가 너무 고와지셨는데요,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 시도 때도 없이 이게 플러팅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내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들은 기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내 남편이 미워 보여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아내나 남편에 대한 과도한 플러팅, 이거는 진짜 집에 와서 확실하게 그 싸움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게 그냥 안 넘어가요. 만약에 내 아내가 내 친구들을 쳐다보면서 막 그냥 과도한 플러팅을 막 한다. 너무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래, 누구누구 씨는 항상 언제 봐도 점잖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뭘 드셨길래 그렇게 항상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멋지고, 상대방이 좋은, 그렇게 좀 품위 있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플러팅, 내 남편을 제끼고 또 내 아내를 제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과도한 플러팅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꼭 이제 모임이라는 것은 술이 동반이 되잖아요. 식사와 술이 동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동반에서는 가능하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술을 만약에 드시게 된다고 하면 뭐 와인 한두 잔 정도, 소주 한두 잔 정도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 친구 간에 지인 간에 이제 부부 동반이라고 하더라도 술이 과해지면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 있는데, 2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2차. 야, 이제 밥 먹고 적당하게 술 한잔 했으니까 우리 노래방에 가서 술 좀 깨자. 그리고 뭐 노래방을 간다든지 2차로 무슨 뭐 주점을 간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2차는 안 됩니다. 이제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좀 이완되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풀린 상태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반드시 말과 행동에서 실수를 하게 돼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그 실수가 그냥 다들 모여있으니까 받아들이고 뭐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지 모르지만,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성이 찾아오고 또 정신이 차려지면 당신 친구는 왜 그래? 당신 모임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이나 또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서로 그 모임에 대해서 핀잔을 하게 되면 그것도 싫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에서는 술은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가볍게 한두 잔 정도, 그리고 2차는 금물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모임에 갔다 오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중심의 모임에 갔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참석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당신이 와주니까 내가 체면이수고 좋았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아내 중심의 모임이었다고 하면 당신 참석하는데 어려웠을 텐데 내 친구들 오늘 수다 떠는 거 들어주느라고 고생했네. 이렇게 이제 감사의 표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당신 뭐 내년에도 뭐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내년쯤 되면 나 이제 이 모임 안 갈래.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어울려서 자기네들끼리 그 떠들고 술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바쁘고,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또 그냥 그 서로 수다 떨고 남자들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또 바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보니까 뭐 개 중에 꼭 한두 사람은 말 실수, 행동 실수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좀 기분이 나빠지는, 그래서 다음엔 안 갈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감사의 표현을 해라. 근데 모임에 가서 이게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갈등 상황이 이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 모여 있는 데서 거기서 막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렇게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오셔서 조곤조곤하게 상황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좀 푸셔야 돼요. 물론 이건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나이 먹은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다르니까 충분히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만약에 갈등이 있었다면 집에 와서 대화로 푸는. 예, 오늘은 가볍게 부부 동반 모임으로 연말 모임 다녀오셨다가 서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신 분들 요 아래다가 댓글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공유하시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